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2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20분 안짜게니. 오늘 다룰 작품은 나스 유키의 만화 여기는 그린우드를 원작으로 일명 그린우드라 불리는 남자 기숙사의 일상을 다뤘으며 섬세한 작화와 잔잔한 스토리가 특징인 청춘 애니메이션 여기는 그린우드입니다. 본 영상은 여기는 그린우드 원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사립 남자고등학교 료쿠토 학원.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인 카지히로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하스카와 카지야는 그의 모교인 료쿠토 학원에 지원할 정도로 형을 동경해왔으나 어느 날 카지히로가 자신의 첫사랑 상대인 스미레와 결혼하면서 형을 멀리하게 되고 이에 기숙사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카지야는 한시라도 빨리 신혼집이 된 본가를 떠나려 하지만 입학식 전날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위궤양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하여 한 달 늦게 입학하게 된 카지야는 학생회장 테지카 시노부와 기숙사장 이케다 미츠루를 만나 료쿠토 학원의 기숙사 농림관, 일명 그린우드를 안내받게 되는데 ここが君の部屋だよ。中に女の子が。今のが君のルームメイト、如月俊くんだよ。驚いた。本当に女の子かと。本当に女の子なんだ。え？ある事情があって、生まれた時からずっと男として育てられたそうだ。このことは僕たち4人以外誰にも知られてはならない秘密だ。もし万が一彼女の悲鳴なんかが聞こえたら我々が君をただでは置かないよ。 그렇게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카지야는 스미레를 향한 마음을 정리하기도 전에 또다시 여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며 학교에서도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 고심하고 거기다 료쿠토 학원의 보건교사로 근무하던 카지히로가 학생들 사이에 호모나 변태로 불리는 것을 발견하면서 카지야는 자신의 형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후 잠시 화장실에 들린 카지야는 우연히 슌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발견하는데 僕はみつる先輩としのぶ先輩に言われた通りしただけです。やっと気づいたみたいだぜ。ちくしょ負けたよ。あと1日伸びてりゃな。おお、倍率18倍か。穴だったな。3日も騙されてくれたおかげで歓迎会費たっぷり稼げたぜ。みつるを殴った。だから言ったろ。あれは冗談の通じないタイプだって。 사실 슌이 남자였음을 알게 된 카지야는 기숙사생들이 자신을 이용해 내기를 했음을 깨달으며 그 외에도 이 그린우드엔 사이비 종교시설이나 사설 게임센터를 운영하는 등 별난 개짜들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후 미츠루에게 밀린 공부를 배우게 된 카지야는 그의 엄격한 지도 덕분에 무사히 기말고사까지 통과하게 되며 점차 심술궂으면서도 예전에 형을 닮은 듯한 미츠루를 잘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여름방학을 맞이한 카지야는 스미레가 기숙사까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このクソ暑いのに。夏休みなのにどうして帰ってくれないのよ。やっくん、私の弟じゃないの。もうダメだ。やっぱり私たちの結婚に反対だったのかな。たった2人の兄弟だもんね。やっぱり彼女が。胃潰瘍の原因らしいな。ほれ、保健医の蓮川先生から預かってきたぞ。お前がクリスマスまでに帰ってくるか、すみれさんが気にしてるってさ。残酷だなあの人も。このハートのマークが特に凶悪。すみれちゃんのバカ野郎。 그 후 겨울방학엔 기숙사가 폐쇄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카지야는 몰래 기숙사에 숨어들 방법을 궁리하던 중 문득 스미레가 결혼 소식을 알릴 당시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던 것을 떠올리게 되고 이에 결국 본가로 돌아가게 된 그는 자신을 성대하게 맞이해준 형과 스미레의 모습에 크게 감동하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연말을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릴 적부터 시노부에게 강한 열등감을 가졌던 누나 테즈카 나기사는 그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미츠루 납치 사건에 이어 이번엔 슌의 남동생인 레이나를 인질로 잡고 그러나 매우 영리한 소년이었던 레이나는 경호원들이 자신을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해 구하기 힘든 디저트만 골라 사달라고 요구하며 경호원들을 대부분 바깥으로 내보내버립니다. 211号室の池田くん、お電話です。はい、池田ですけど。突然電話しちゃってどうも。
実は僕の妹の幸恵が池田さんとどうしてもお話したいっていうものですから。もしもし、みつるくんですか？変な女。フラワーレジデンスの9階へ行ってくれ。スカちゃん。なんだよ。あれ、忍先輩のお姉さん。怪しいよ。絶対に怪しいよ。あの変質者の変態の SM の女王のお姉さんだよ。絶対なんか企んでる。今回は先手を打ってやる。그 후 시노부의 지시대로 플라워 레지던스로 향하던 미치로는 우연히 레이나의 간식을 사들고 돌아가던 경호원과 맞닥뜨리고, 이에 나기사가 또 다른 음모를 꾸몄음을 알아챈 그는 경호원을 쫓아온 카즈야 일행과 합류하여 곧장 그녀의 명의로 된 909호실을 찾아갑니다. 한편 나기사로부터 무릎을 꿇으라는 지시를 받게 된 시노부는 자신의 사죄를 바라는 그녀를 비웃듯 태연히 명상자세를 취하다가 미츠루가 레이나를 구함과 동시에 나기사를 궁지에 몰아넣는데, 今度こういう真似を繰り返したら容赦しないと言っておいたはずですよ。この銃はね、あなたのみたいなよくできたおもちゃとは違うんです。ただの安物のおもちゃです。あれ、忍のまであるぜ。なんであの人、自分の弟のことまで探偵に調べさせてるんです？性格は最悪。姉渚は才能と美貌に恵まれながらも、幼少の頃から忍の一方的ないじめによって逆境の日々を送ってきた。忍が屈辱を受けねばならないのは当然である。どう考えたって。お、ハスカーノもあるぞ。墨の花女子高校2年生、五十嵐美也と知り合う。五十嵐にはすでに小泉天馬という相手がいるにもかかわらず、ハスカはまたも横連棒するのであった。本当にそんなことまで書いてあるんですか、先輩。あとは自分で読むか？俺。그리고 얼마 후 이번 학원제의 우승 상금이 작년의 2배임을 알게 된 시노부는 어떻게든 그린우드 팀이 우승을 차지하여 학원제 상금은 물론 우승팀을 둘러싼 내기에서 크게 한몫 잡을 것을 결심하고, 이에 본격적으로 학원제에 제출할 영화를 제작하게 된 그들은 출연을 꺼리던 카즈야에게 공주와 결혼하는 역할을 주겠다고 설득하여 그를 미츠루의 부하 역으로 캐스팅합니다. 그 후 시나리오를 읽어본 미츠루와 카즈야는 본 영화가 마왕을 무찌르는 용사물임을 깨닫고 열심히 촬영에 임하는데, ハーブさんはどうしてこんな危険な仕事を買って出たんですか？あいつ、魔王クロレッツは、本名はクールミントといって、俺の幼馴染なんだ。俺たちの村に黒い魔法使いが現れて、村を焼き払った。クールはその黒い魔法使いの弟子になって姿を消し、俺は剣の道を選んで奴らを撃った。あいつだけは、この俺の手で殺さなきゃならないんだ。はい、カット !OK です。お疲れ様。池田先輩いますか？今日は部活で遅くなると思うよ。なんだ。あ、そうだ。誰か寮の映画に出てくれないかな。結婚するお姫様の役なんだけど。池田先輩の相手役ですか？いや、そうじゃないんだけど。あれ？ねえねえ、明日また来ようよ。明日は会えるといいね。구 여행길에서 공격용 갑옷을 손에 넣게 된 하부는 칼날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갑옷의 기능을 통해 여러 위기를 넘기게 되며 무사히 마왕의 성까지 도착하고, 이에 소꿉친구와 재회하게 된 마왕 클로레스는 오랫동안 하부를 그리워했던 탓에 차마 그를 죽이지 못하며 다시 자신의 친구가 되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마왕이 된 친구를 살려둘 수 없었던 하부는 클로레스를 품에 안는 것과 동시에 공격용 갑옷으로 그를 쓰러뜨려버리고, 이에 어린 왕자를 구하는 것에 성공한 하부는 부하인 티노에게 왕자를 성에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한 뒤 다음 모험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その方をチェルシー姫の婿とする。土地沢のやつ、うまいこと言いやがって。結局こうなるんじゃねえか。めでたしめでたし。めでたくない。 그리고 얼마 후 꿈에서 어느 여학생의 모습을 보게 된 미츠루는 가위 눌린 느낌에 몸이 개운치 않았던 것도 잠시 시노부로부터 자신의 어깨에 무언가가 씌어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이에 덩달아 서늘한 기분에 사로잡힌 슌과 카즈야는 갑작스런 정전과 함께 미츠루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며 그의 앞에 하얀 유령이 등장한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미츠루에게 붙은 유령이었던 미사코는 원한이 풀리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었기에 하루 종일 그의 곁에 붙어있으려 하고,
이에 잠도 편히 잘 수 없었던 미츠루는 어떻게든 그녀를 성불시키려 하지만 미사코가 원한의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건 물론 걸핏하면 유령의 힘으로 지진을 일으키면서 결국 그녀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 급급하게 됩니다. あなた、池田くんと何があったの？私、女子校だったんです。男の子と付き合ったこととか全然なくって。いつか必ずかっこいい男の子と知り合うのが目標だったんです。そんなある日、私、トラックにはねられて死んじゃったんです。ちょっと、それじゃどうしてあなた池田くんに取り付いてんの？私、男の子と付き合いたい一心で浮遊霊になっちゃって、どうせなら顔のいい人に取り付いちゃえってなことで。じゃあもう気が済んだでしょ？そろそろ成仏なさいな。あんたが成仏できないのは俺のせいじゃないんだな。出て行け！怒鳴っちゃやだ！出て行けよ！また泣かせましたね。うるせえ！今日という今日は追い出してやる。ただ一緒にいたいだけなのに。それが迷惑なんだよ。幽霊だって好きな人と一緒にいたい気持ちは同じです。ここ数日ミツルと過ごしてあなたの望みは叶えられたはずだ。この上どうすればこの世への未練をなくせると思いますか？キスしてほしいです。してやれ、ミツル！太一、突き抜けちまうんだからキスなんかできねえだろうが。霊感の強い人になら乗り移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俺はごめんだ。残念ですが美佐子さん、あなたの望みは叶わないようだ。 그리고 다음날 개운한 아침을 맞이한 미츠루는 갑자기 기숙사의 고양이로부터 입맞춤을 받게 되며 그와 동시에 미사코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나 미츠루와의 입맞춤으로 오히려 더 미련이 남아버린 미사코가 이번엔 친구들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그린우드 식구들은 한동안 유령과의 동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츠루에 이어 기숙사장을 맡게 된 카즈야는 우연히 미츠루의 중학교 후배인 이가라시 미야를 만나게 되며 그녀가 다른 불량서클 멤버들에게 노려지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에 기숙사장의 권한으로 그녀를 하룻밤 재워주게 된 카즈야는 미야가 코이즈미 텐마라는 연인이 있음에도 어째서 미츠루에게 도움을 청했는지를 고민하던 중 시노부로부터 미츠루 또한 중학생 시절에 유명한 날라리였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ミツル先輩って養子なんでしょ。それであんまりうちに行きたくなくてグレちゃったりとかしたのかな。あいつは捨てられていたんだ。弟のマサト君が生まれたその日にあいつのうちの境内に置き去りにされていたのをマサト君の両親が引き取った。信じられないよな。生まれてすぐにいらないって言われたやつがどうしたらあんなに強くいられるのか。15年前にその道が拡張になって寺の敷地がだいぶ減ったんだ。そしてここいらに俺がいたと。全部知ってるんですね、自分のことを。隠そうったって隠しきれねえだろ。近所中みんな知ってるんだし、ガキの頃から教えられててよかったと思ってるよ。じゃあなんで先輩寮にいるんですか？なるべく早く家出ようと思って、今から気持ちだけでも慣らしていこうと。やっぱりそういうつもりだったんだな。どうしてそう他人になりたがるんだ。なりたがってるんじゃなくって、俺が他人なのは事実だろ。勝手にしろバカ。なあハスカ、やっぱり他人は兄弟より落ちるかな。 그 후 불량 서클들의 영역 싸움에 휘말린 미아는 미츠루와 기숙사생들의 총집결로 무사히 위기를 넘기게 되며 자신의 숙식을 도와줬던 카즈야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 그 과정에서 미아의 고민을 상담하게 된 카즈야는 그녀의 연인인 텐마가 어릴 적부터 함께해온 소꿉친구임을 듣게 되며 두 사람이 연애 감정에 의해 사귄 사이가 아닌 미아 어머니의 강력한 희망으로 계속 관계를 이어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텐마는 미아가 어머니의 외근 때마다 신세졌던 이웃집 아들이었으며 언제나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당연했기에 앞으로도 미아의 곁에 있을 사람은 자신이라 생각해왔고, 그러나 항상 텐마가 부담스러웠던 미아는 자신이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텐마의 집안과 연을 맺으려던 어머니의 바람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결국 그가 스스로 자신을 떠날 수 있도록 일부러 불량 서클에 들어갑니다. お前まだ思い詰めてるのか？五十嵐は無理だぞ。相手が悪すぎる。深みにはまらねえうちに諦めろ。あいつに任せておいて彼女は幸せなんだろうか。あのまま五十嵐はあいつに嫌われるのをずっと恐れ続けていくのかな。ああ、池田先輩、あの時の俺ちゃんとしたの？あれはあの時はすいませんでした。
礼ならこいつに言うべきだな。そう。ごめん。それじゃあまた。先輩。ほら、ティッシュ、ティッシュ。俺、どうしたらいいんでしょうか。頭の中が血でいっぱいになってるような感じで、悔しくて仕方がないんだ。こういうことだけは口出しすまいと思ってたんだが。 그리고 다음날 미츠루가 미아의 번호를 적어둔 것을 발견한 카즈야는 그녀와 대화라도 해보고픈 마음에 전화를 걸지만 미아는 카즈야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리고 이에 직접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한 카즈야는 매일 미아의 학교 정문 앞에서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으나 당시 미아는 팔에 골절로 학교를 쉬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만나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도 미아에게 연락을 시도하던 카즈야는 텐마의 저지로 인해 계속 엇갈리게 되는데 そんなとこにいるとこの学校の先生に叱られるよ。こんなものよこしたって無駄だからね。これをもしもミヤちゃんのお母さんが見たらミヤちゃんが困ると思わなかったの。でも俺五十嵐さんが好きなんだ。ミヤちゃんは僕のだよ。帰ろうミヤちゃん。五十嵐さん、なんで逃げるんだ五十嵐。俺逃げてるのかな。これ以上好きにならなければいいんだ。お母さんとも天馬とも争いたくない。だから忘れてしまって二度と会わなければ大丈夫だ。だけどこれからだってずっと僕がミヤちゃんのこと守ってあげるから、ミヤちゃんは今まで通りでいいんだよ。でも俺あいつのこと好きなんだ。 그리고 다음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을 결심한 미아는 카즈야가 자신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번엔 자신이 그의 학교 앞에서 카즈야를 기다리고 그 후 드디어 카즈야와 재회하게 된 미아는 자신이 처음으로 텐마와 어머니를 저버렸음을 털어놓으며 그에게 자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고백합니다. 俺お前に会いたかったんだ。もっとちゃんとした人間になりたくって。大丈夫、俺がついてる。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숙사생들은 카즈야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을 크게 기뻐하며 여기는 그린우드는 끝을 맞이합니다. 여기는 그린우드는 원작 만화책 11권 중에서 일부의 에피소드를 다룬 애니메이션이며 짧은 편수로 제작된 탓에 대부분의 내용이 생략되었고 그러나 스토리에 필요한 설정들이 그리 많지 않은 데다가 여러 에피소드들을 적절히 혼합해서 표현하고 있는 만큼 원작의 분위기를 느끼기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작품은 그린우드라고 불리는 기숙사를 중심으로 평범하면서도 독특한 남학생들의 일상을 그려냈으며 아날로그 감성을 일깨우는 섬세한 작화와 성우들의 잔잔한 연기가 보는 내내 눈과 귀를 즐겁게 하였고 비록 짧은 분량으로 인해 학원제의 결과나 미츠루의 가정사 등 스토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지만 시련과 함께 기숙사에 들어왔던 카즈야가 여러 정신적 성장을 거쳐 두 번째 사랑을 이뤄내는 결말은 멋진 수미상관을 장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여기는 그린우드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